네, 안녕하세요. 역지 이병진입니다. 8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로 등장을 한 신형 파사트 GT 지금 주행 중인데요. 1973년도에 파사트가 처음 등장을 했죠. 꽤 오랫동안 인기와 역사를 유지하다가 국내에는 2005년도에 5세대 파사트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는 모델은 5세대 모델일 거예요. 2014년도에 8세대의 파사트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럽형과 미국형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넓어지고 실용적이고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전 파사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럽 버전의 좀 짱짱하고 좀 타이트하고 그런 맛이 좀 떨어지는 뭐 어딘가 모르게 좀 퍼석한 그런 느낌을 제가 시승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부분 변경 모델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유럽형이에요.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고 좀 짱짱한 맛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 이 겉모습 그리고 이 실내 살짝 좀 둘러봤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주행 느낌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흰색과 은색 두 대가 서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두 모델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모델이 좀 달라요. 프리미어, 프레스티지, 포모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 흰색은 앞바퀴 굴림의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은색은 포모션 가장 윗급 모델입니다. 235-45R 18인치인데 이 디자인만 좀 다를 뿐이지 휠은 동일합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의 휠은 235-45R 18인치인데 디자인이 좀 다르죠. 부분 변경 모델이어서 디자인이 뭐 크게 많이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닛과 프론트 그릴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건 여전하고요. 가운데 두 줄 그리고 아래 위로 네 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크롬 바가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엠블럼을 새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아 좀 바뀌었구나 하고 느껴지긴 합니다. 헤드램프가 많이 달라졌죠. 이 프론트 그릴과 이어져 있는 헤드램프가 이게 IQ 라이트라고 해서 투아렉 가장 윗급의 비싼 SUV에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와 동일한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하죠. 아래 위에 두 개의 LED 광원 시스템을 품고 하향등은 5개 그리고 상향등을 점등을 시키면 뭐 7개가 추가되고 그리고 뭐 32개의 LED가 더 풍부하고 넓고 선명하게 앞 시야를 밤에 비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닛 위에 이 캐릭터 라인도 비슷합니다. 전작과 길이가 10mm 정도 길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가 좀 늘씬해졌죠. 앞엔더 뒤쪽에서 시작해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져 있는 이 라인이 보시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엣지만 준 게 아니고 접어서 아래에 음영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차가 더 날카롭고 힘있고 이 그림자 음영이 진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살려놨기 때문에 차의 실루엣이 더 매끈하고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LED로 바뀌었고요. 프레스티지와 포모션 이 모델들은 이렇게 스르륵거리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로 테일램프가 바뀌었고 다 LED 광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파사트가 예전에는 이쪽 구석에 그냥 파사트라고 모델명이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엠블럼이 새로 바뀜과 더불어서 파사트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배기구는 디자인이고요. 실제 배기구는 여기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게 이쪽에 있네요. 트렁크 한번 보고 가죠. 예전부터 파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블럼을 젖히면 열리는 트렁크를 사용을 했고요. 방식을 전동입니다. 여기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여닫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트렁크 공간이 기본적으로 넉넉하죠. 뒷시트를 6대4로 폴딩을 하고 그리고 저 가운데에 스키스루로 구멍을 또 접었다 폈다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용량이 586리터나 됩니다. 바닥을 들어 올려 보면 이렇게 고리처럼 해서 걸 수도 있고요. 예비 타이어 뭐 이런 안쪽에도 스티로폼으로 공구 넣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 스티로폼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이렇게 또 하나의 공간, 칸막이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 상단 트렁크 위에 보면 쇼핑백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양쪽에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뒷시트를 폴딩을 해서 접으면 1800리터가 넘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사트가 독일어로 무역풍이라고 하는 뜻인데 폭스바겐의 네이밍을 보면 그 바람의 이름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도 보시면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스르륵거리고요.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위쪽에 LED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도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해 놨고요. 나파 가죽을 적용한 시트입니다. 프레스티지와 이 포모션 두 모델 모두 나파 가죽이고요. 마사지 기능도 들어있고요. 2명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츠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들어갔다 나왔다 정도만 되고 상하로 디테일하게 움직이면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네요.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실내의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여드리면, 실내도 뭐 크게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10.25인치짜리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고요. 스티어링 휠도 여기 포모션이라고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이전 파사트의 스티어링 휠보다 조금 더 두툼해졌고요. 조금 매트하고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립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비상등 위에 파사트라고도 이렇게 또 새겨놨습니다.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요 레버 외에도 똑같이 두 줄짜리 크롬 라인으로 쭉쭉 선을 이어 붙여놔서 직선과 수평을 많이 사용을 해서 디자인 요소로요, 좀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시면 에코입니다. 에코는 하늘색이죠, 테두리가. 노멀은 파란색입니다, 테두리. 스포츠는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이 버튼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주행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조 시스템 상태 설정, 레인 어시스트, 속도, 뭐 ACC,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전화, 뭐 이런 식의 구성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은 뷰라고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커다랗게 내비게이션만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원형 타코미터가 아닌 디지털 계기판 더하기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이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클래식한 계기판 디자인으로 바뀌죠. 이런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구성입니다. 근데 이 화질 자체가 상당히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스티어링 휠 히팅도 가능한데 여기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바뀐 폭스바겐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데 이걸로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라고 느낌이 좀 옵니다. 9인치가 넘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라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뭐 등등 다양한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차량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도 또 다양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게 홈화면이에요. 정전식으로 바뀐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3단계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 쿨링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을 눌러서 온도를 낮추고 빨간색을 올리고도 되고요. 터치 바로도 온도를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세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걸 눌러서 바람개비 모양을 눌러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오프 버튼을 따로 마련을 해놔서 한 번에 바로 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기어 노브가 있고요. 여기 무선 충전 지원되는 패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충전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효율성이 좀 더 좋아졌죠. 주행 모드 버튼은 시동 버튼 아래에 이쪽에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에 조정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뭐 조향, 노멀과 스포츠 중 구동 장치, ACC, 라이트 어시스트, 원격 제어, 에어컨 제어, 리셋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도 있고요. 카메라, 화면 화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고요. 이렇게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3D도 있어요. 3D가 이런 식으로 꽤 입체적으로 보여주네요. 요걸 누르면 서 있는 위치를 바꾸면 그러면 주변을 좀 보여주네요. C타입 USB 포트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 센터 콘솔 안쪽에도 C타입 USB 포트가 하나 더 있고, 센터 콘솔의 크기는, 깊이는 뭐 이 정도인데요. 크기는 그렇게 뭐 넉넉하거나 크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팔걸이 겸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수동이고요. 이거는 썬루프 열면 전부 다 연 겁니다. 잘 보고 오셨습니까? 우선 주행 느낌을 보면 시트는 넉넉하고 편합니다. 이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것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요. 운전 시야는 대시보드 평평하고 넓고요. A필러가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쪽창도 있고 사이드 미러도 얄쌍하고 날렵해서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적은 편이고요. 자, 핸들링 가볍
뒷받침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고요. 타이트하거나 날카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 편하고 여유롭게 무난함이 장점인 중형 세단답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보죠. 트림에 상관없이 파사트 GT는 2.0 TDI 터보 디젤 엔진에다가 7단 DSG가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0.8kg/m입니다. 최대 토크가 1900rpm부터 3300rpm까지 평탄하게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이 편해요. 쉽고 3300rpm까지 토크가 이제 40.8을 유지하다가 꺾이잖아요. 근데 3500rpm부터 4000rpm까지 190마력이라고 하는 최고 출력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풀스로틀을 해보면 뭐 대단히 매콤하거나 대단히 잘 나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차가 속도를 내는구나, 이 정도면 일상적인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크게 아쉬움은 없겠다. 하지만 어디 가서 내세울 정도의 가속감은 아닌 그냥 무난한 세팅입니다. 승차감이 앞뒤로 기울거나 옆으로 치우치는 롤링이나 피칭이 크지 않습니다. 꽤 안정적이고 제법 의젓한데 차분하고요. 그런데 승차감이 이전 파사트보다 더 여유롭고 편해졌어요. 승차감이 꽤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둔턱이나 방지턱이나 그런 데를 넘어서도 몸으로 느끼는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잘 해줘서 승차감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뭐 가속 페달의 반응이 조금 더 예민해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핸들도 조금 더 팽팽해집니다. 그렇다고 무거워지거나 그런 감각은 아닙니다. 유격, 여유로움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풀스로틀을 해도 열심히 따라 붙으면 쫓아는 가겠다 싶은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에코로 두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타력주행 모드로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효율성을 키웁니다. 당연히 뭐 가속 페달 반응도 좀 뭉툭해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버튼을 누르듯이 딸깍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에코나 노멀이나 스포트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내는 그 가속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잘 만든 DSG답게 수동 변속할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정하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다시 D모드로 바뀌고요. 레드존인 5000rpm까지 꾸준하게 엔진 회전수를 돌려 사용하면서 초반부터 끝까지 무난하고 진득한 힘으로 차를 밀어줘요. 자극적이거나 매콤하거나 화끈하거나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고 단정하고 허둥대지 않고, 뭐 IQ 드라이브라고 하는 반자율 주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트래블 어시스트 활성화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가장 가깝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테스트 차원에서 손으로 잠깐 띄워볼게요. 지금 차선 인식은 했고요. 살짝 코너가 있는 고속도로인데 차로의 가운데를 유지하는 능력은 괜찮습니다. 직접 조향하세요라고 계기판에 경고 문구만 떴고요. 그래도 잡지 않으니까 소리가 나면서 빨간색으로 더 경고를 강력하게 합니다. 작동을 해줘야죠. 네, 한번 브레이킹을 탁 해가지고 경고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도 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거죠. 살만한가, 추천할 만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프레스티지 4,9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런칭과 동시에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8% 할인되고요. 현금으로 사시면 6%까지 할인을 해준대요. 중고차 이 보상 프로그램, 본인이 타던 차를 조건에 맞아야 되긴 하지만 뭐 할인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사면은 뭐 한 4,3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4,3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4,990만, 딱 봤을 때는 약간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할인을 좀 받고 해서 4,500만원 전후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꽤 매력적일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퍼모션 가격은 5,390만원입니다. 그것도 뭐 이래저래 할인받고 중고차 팔고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약 4,600만원쯤 된다고 합니다. 기본형인 프리미엄 4,490만원이요 4,500만원쯤 되고요. 그거 할인 다 받으면 3,7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이 앞바퀴 굴림 전륜구동의 프레스티지 트림,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이 가장 무난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승차감이 좋으면서도 안정적이고, 굽이진 길에서 제가 조금 다그치게 달려봐도, 게다가 지금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반응이나 움직임은 대체로 만족스러워요. 뭐 풀스로틀을 해도 그냥 이렇게 꾸준하고 끈덕지게 밀어주는 이런 느낌도 있고요. 저 LED 테일램프 뒤에 쫓아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꽤나 이뻐요. 정차 중에 실내로 파고드는 소음은 크게 없는데 페달과 스티어링 휠로 이 진동이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